항상 투표는 해야겠지만 찾아보긴 귀찮고 결국에 1번 아니면 2번을 뽑는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김문수 후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정치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팩트나 해프닝만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인물입니다. 순서는 전과, 논란, 성과, 대선 공약 순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과 6범입니다. 현재 공개된 전과는 4가지입니다. 대학 졸업 후 직접 노동 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반대나 정부 비판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어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전과입니다. 소요죄는 대규모 시위나 집회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라고 간주될 때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간주가 되면 적용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당시 집회 자체가 거의 금지된 상황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임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다른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가 김문수 후보의 공장 방문 장면을 촬영하자 김 후보는 누군데 자꾸 사진을 찍냐라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대답 없이 도망치려 하자 김문수 후보는 그를 쫓아가 뒷덜미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때 김문수 후보의 비서관도 폭행에 가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랑제일 교회를 포함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 교회는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했으며 이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예배에 직접 참석하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국회에 난입하여 퇴거 명령을 불응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사건입니다. 해당 집회는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시위로 당시 시위자들은 국회 내부에 강제로 진입하여 법적인 절차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시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시위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위자들은 퇴거 불응 및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로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래, 일일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면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저는 그저 세월호 침몰 사고는 가슴 아픈 사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 김문수 후보는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죽음의 구판, 2020년에는 세월호 기억 공간은 박원순이 남기고 간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김문수 후보는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을 차명진 찍고 나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말하며 두둔하였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과도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조사하면서 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하고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워낙 옛날이기도 하고 남겨진 자료가 없습니다.
첫 번째, 2007년 수도권 환승제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2013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총 2억 4,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는 약 1,540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당시 지사는 경기도 내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를 위해 신세계와 미국 첼시 프로퍼티 그룹 간의 합작 투자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주와 파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과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설계하고 추진했습니다. GTX는 지하 수십 미터 통과하는 고속철도로 수도권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구상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여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GTX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GTX A, B, C 세 가지 노선이 착공 중이고 A만 개통되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전국 5개 광역권에 6개의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많아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 지방 고용노동청이 체불 임금 신고를 받는 창구를 확대하고 신속한 조사와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2025년 대선 공약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김문수 후보자는 일을 열심히 했다입니다.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정책들, 경기도지사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도 꾸준히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보통의 아파트에 살며 민주화운동 보상금 4억 원을 왜 안 받았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했으면 됐지, 내가 국민 세금을 또 받으면 되나, 이미 공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발언에서는 그의 청렴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19 긴급전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 일반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고방식과 거짓말, 폭행치상죄, 말도 안 되는 변명, 그리고 사건 이후 소방관의 인사 조치는 김문수 후보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소문이 아닌 팩트를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